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업보라는 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과 보, 사람이 행한 행동에 따른 결과가 돌아온다는 말,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말. 불교에서는 윤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생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현재 삶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음 생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인사인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어느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습니다만 나는 단순히 35세를 넘기고 독신자의 고독감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이혼했고 두 사람 다 내가 성인이 된 후 재혼, 마음 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어 혹시나 이런 계기로라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전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학력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이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내 직장은 내 고향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느 회사의 매장 판매원이었는데 자원에서 동경의 매장으로 배속받게 된 것입니다만 정규직 사원이라고는 하나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고 젊은 사원들만 바글바글한 환경에서 솔직히 언제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신경이었습니다. 또한 자원에서 동경으로 왔지만 이곳에 친구가 있을 리도 없고 매우 외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휴일은 파친코와 경마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탓에 모은 것도 없어 솔직히 나 자신이 앞으로 어찌 될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의 만남 시스템은 만나보고 싶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 등의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들은 그런 주제에 잘도 결혼정보회사에 이런 생각을 하며 내가 깊이 1순위였을 것입니다. 사실로도 내게 있어서는 야박한 일이지만 세상 여성들의 눈도 굉장히 정확해서 내게 만날 의사를 전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내온 얼마 되지 않는 여성들마저도 실제로 나와 만나보기도 전에 정보 회사로 취소 통지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내가 만남을 요청한 여성으로부터는 전부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한 명은 제외하고. 그 사람이 뒤에 나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의 프로필도 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그 외에는 딱히 유의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아도 어디 흠잡을 곳 없는 매우 상식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며 이른바 진지하고 딱히 재미있는 면은 없지만 지극히 온화하고 오히려 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나쁜 인상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필시 그녀도 거절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날은 정말 담담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만남을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해를 득한 주소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쁜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곤혹감도 있었습니다. 왜 내게? 내 손으로 정보회사에 등록해 놓은 주제에 정말 앞뒤 안 맞는 말이지만 그녀의 심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몇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걸까? 결혼 사기나 뭐 그런 걸까? 아니, 돈이 없다는 것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일 리는 없다. 이런 쓸데없는 의심에 빠졌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녀 쪽에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저축해둔 게 없고 남들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만 동의한다면 결혼식은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형식적이라도 좋으니 우리 엄마에게 한번 인사하러 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여자 입으로 하게 하는 한심한 인간은 이런 비난은 당연합니다. 당시 저는 이런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만남에서 그녀와 결혼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의 만남은 지극히 형식적인 느낌이었고 핑크빛 무드였던 기억도 없었고 그 말을 꺼냈을 때의 그녀도 마치 무슨 상담을 마무리하듯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 또한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었기에 그녀에게 남자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다음 휴일에 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처럼 매우 온화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나와 약식으로 인사를 나눈 후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나는 여우에게라도 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의 맨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맨션이라고 해도 원룸 구조의 임대였고 무슨 신혼생활이 아니라 동거하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그녀는 일절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하던 대로 나의 직장에서 인원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사는 나를 부르더니 어깨를 다독거렸습니다. 나 외에도 몇 명이나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직할 곳을 찾을 때까지는 하는 조건부였지만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 일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일날 쉬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녀가 출근하면 몰래 구인 잡지를 본다든지 공공직업 안내소를 찾아가 본다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녁 식사 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직장 일이 힘들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당신과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 또한 외롭기도 하고 이런 사무소에서 사람을 모집하던데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 나도 안심돼서 좋고 그러면서 구인 광고지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떤 교육서적 관련의 편집 사무소였습니다. 내가 구인 잡지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모집 연령도 턱걸이였고 더군다나 현재의 일과 전혀 다른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취미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업무적인 스킬이라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런 곳의 면접에 합격할 리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기분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자존심에 상처 입히지 않으려 애들로 권하는 그녀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정리해고의 문턱에 있다는 것, 직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그 회사에도 이력서를 보내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녀가 추천한 사무소만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생소한 직장과 업무를 커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 일색이었습니다. 의외로 흥미롭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봐도 되겠지라고 생각, 당시 상사에게 왜 그때 나를 채용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너밖에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물론 아마 상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매우 미스터리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라는 구조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재난을 극복한 예는 크고 작은 일할 것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꽤나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를 만난 뒤 나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 가끔 보러 가는 재혼한 어머니에게서도 너는 좋은 사람과 만난 것 같구나. 네 얼굴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와 나는 결혼 후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게으른 인간이라 아내와 아이들에겐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녀로부터는 일절 불만을 듣는 일이 없었고 자녀 양육도 전부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올곧게 자라졌고 둘 다 남의 자식 부럽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딸은 금년에 회사원, 아들은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다 그녀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발견했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만 쥐주막과 출혈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는 많은 튜브를 꽂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딸이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어떤 메모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딸은 이미 읽은 듯 했습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내게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몇 번인가 할머니께 들어서 알아. 나도 엄마가 살렸고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아빠는 이 메모장을 읽어야 해. 나는 엄마가 허락했다라고 생각해.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스스로 업보를 자각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녀의 메모장. 나는 현세를 통해 나의 파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드디어 나의 잃어버린 파편을 찾았다. 분명 그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 엄마는 설득했다. 울며 반대했지만 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도 이해해주고 계신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지금 이 남자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그 파편이 돌아온다. 이 사람의 길을 평범하게 걷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이다. 현세는 속죄의 세상이다. 등등이 적혀있는 그녀의 메모장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녀의 인상과는 거리가 먼 문장 나열에 한동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고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하고 싶은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메모장의 내용을 내 나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완전체로 태어나지 못했다. 현세는 그 속죄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행복을 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혼 일부가 분명 불완전한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의 남편 되는 이로서 나는 현세에서 그를 도우고자 한다.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그것이 받아들여져 완전한 형태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태어난 것으로 내 죄가 미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메모장을 가지고 온 이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픔을 딛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 메모로부터 받은 인상은 정신 나갔다라던가 바보 같다라던가 불쌍하다라던가 화가 난다처럼 그녀를 별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같은 시선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자란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거부감 없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글로 쓰니 단순히 무능력한 가장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와의 연애 시절부터 또한 회사를 옮긴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받으며 살아온 나의 반평생을 생각하면 그녀의 메모는 굉장히 납득이 갑니다. 그녀는 나를 남자로서 사랑한 적은 분명 한 번도 없었겠지요. 나 또한 여자로서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결코 차가웠다는 뜻도 아니고 또한 싫으면서 서로에게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였던 듯합니다. 결코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평범한 인생을 내게 걷게 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현세에서 업보를 쌓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은 가끔 한 번씩 듣는 말이지만 실제는 업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미친 자의 헛소리로 들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 헛소리에 도움을 받으며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메모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업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업보,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그럼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업보를 쌓는 삶, 작은 선행과 배려로 주변까지 바꿀 수 있는 삶,
기왕이면 이런 업보를 만들어가는 삶이 좋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